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 변액 완전 정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 기억하시나요? 네. 변액보험의 용어, 그리고 변액보험의 구조, 어떤 거요? 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그 보험료가 정말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실제 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앞서서 지난 시간 한번 복습해 볼까요? 변액보험은 일반 계정이 있고 특별 계정이 있다. 왜 특별 계정이 있다고요? 변액보험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고객이 나입한 보험료 일부를 제외하고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하는 보험이죠. 자, 고객이 내는 보험료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본 보험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업비를 뗀다 그랬습니다. 계약 관계 비용이라고 해서 계약 체결 비용이랑 계약 관리 비용을 떼고요. 사망보험금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망보험금에 맞추어서 위험보험료를 뗍니다. 이걸 뗀 나머지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특별 계정에 들어갑니다. 이 보험료를 뭐라 그런다고요?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라고 했습니다. 특별 계정에 투입된다는 건 주식과 채권의 유가증권을 매수했다는 뜻이고요. 당연히 운용이 되죠. 운용 후의 금액을 뭐라 그런다고요? 특별 계정 적립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용을 했으니까 운용 보수를 떼고 또 최저 사망 보증 비용이라고 있다 그랬죠. GMDBP라는 걸 떼면 뭐라고요? 바로 이게 계약자 적립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고객이 해지한다? 그럼 해지 공제금을 떼고 뭘 준다고요? 해약 환급금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기본보험료, 계약관계비용, 위험보험료 떼고 특별계정 투입보험료가 되는 거고 특별계정 적립금이 되는 거고 계약자 적립금이 되는 거고 해약환급금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사이에 사업비들이 계약체결비용, 계약관계비용, 위험보험료, 일반 계정에 있는 사업비고요. 특별계정 안에는 특별계정 운용보수 그리고 GMDP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약할 때는 해지공제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2016년 6월에 18개 생명보험사의 VUL 상품을 평균 사업비를 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상품들의 계약 체결 비용은 6.71%였고요. 계약 관리 비용은 6.7%였습니다. 물론 85차월부터는 3.45%를 뗐고요. 사망보험금 1,000만원, 남성 30세 기준으로요, 846원을 뗐습니다. 예, 자연식 보험료니까 좀 저렴하죠. 그리고 주식형의 펀드 운용 수수료는 0.8%연 단위로 뗐고요. 그 다음에 GMDBP는 0.062%를 뗐습니다. 이것도 연 단위입니다. 실제 365로 나눠서 매일 운용하면서 떼야 되지만 매월 보험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월 단위로 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세인 남성이 월납 보험료 100만원짜리, 기본 보험료가 100만원짜리 변인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요. 사망보험금 1,000만원만 넣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식형 100%에 넣습니다. 라고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했으니까 첫 달 보험료가 들어오겠죠? 100만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얼루요? 일반 계정으로. 네. 그러면 자, 6.71% 계약 체결 비용 떼죠? 67,100원. 그리고 계약 관리 비용 67,000원 떼겠죠? 그리고 사망보험금 1,000만원에 대한 남성 30세 846원 떼겠죠? 이 금액이 합쳐서 얼마입니까? 134,946원이네요. 이거를 떼고 얼로 들어간다? 이게 특별 계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86만 5,054원이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과 채권의 유가 중에 샀겠죠. 그래서 한 달 운영을 했습니다. 한 달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 수익에 따라서 얼마가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펀드가 예를 들어서 12%연 수익률이 12%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월 수익률이 몇 프로일까요? 월 수익률이 12로 나누면 당연히 1%겠죠. 근데 이게 틀리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틀리냐면
자,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릴게요. 매월 1%의 수익이 나면요. 12번 수익이 나면 12%보다 당연히 높게 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월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자, 변액보험의 가입 설계서는요. 기준가가 균등하게 우상향한다라는 가정하에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월 복리로 계산해야 되고요. 월 복리 공식은 결국 1 플러스 x의 n승으로 갑니다. 예, 이게 매 월이니까 월수고요. 이게 수익률이거든요. 결국은 연 수익률이 12%면은 1 플러스 x의 12승으로 해서 방정식을 풀어야지만 정확한 월 수익률이 나오고요. 여기서 x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0.94888%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0.94888%를 매월 균등하게 수익을 내면은요. 1년 환산 수익률이 1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것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는 이해만 해 주시면 되고요. 무튼 가입 설계서상의 계산을 할 때는 균등하게 기준가, 이 펀드의 기준가 균등하게 우상향하기 때문에 어떻다? 네, 월 복리로 굴러간다. 그래서 그냥 연 수익률을 12로 나누면 계산에 오류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 12% 수익이 났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월 수익은 0.94888%가 난 거니까 이 돈이 한 달에 얼마가 된다고요? 87만 3,262원이 됩니다. 얼마 수익이 났겠죠. 그럼 이게 뭐예요?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운용해서 나온 돈이니까 바로 특별계정 적립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못 뗀다고요? 운용보수 뗍니다. 548원 떼네요. 그리고 GMDAP 뗍니다. 얼마 안 떼네요. 45원 뗍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이 얼마입니까? 87만 2,635원인데 이게 뭐예요? 바로 계약자 적립금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났네. 한 달 운영했으니까 그럼 또 새로운 보험료가 이렇게 100만 원이 들어오죠. 자, 변한 게 있습니까? 아직 85차월 안 됐죠. 이거 떼고요. 돈을 계속 납입할 때 이거 떼는 거니까 또 똑같이 뗍니다. 그리고 아직 나이는 30살이네요. 다음 달에도 나이가 변동이 안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똑같이 이 사업비를 떼고 나머지 얼마가요? 86만 5,054원이 특별 계정에 딱 들어오면 얘네 둘이 합쳐지겠죠. 그거 얼마입니까? 173만 7,689원이 특별 계정에 이제 투입 보험료가 또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얘가 또 운용이 되겠죠? 몇 프로로요? 균등하게. 예. 가입 설계서상엔 그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균등하게 또 운용이 되면 또 얼마의 이제 이 플러스 알파가 생기겠죠. 그럼 이 돈에 또 뭘 뗍니까? 예. 특별계정 운용보수 떼고 또 GMDVP 떼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또 계약자 적립금이 또 만들어지죠. 그럼 그 다음 달에 또 이 돈이 또 들어와서 얘랑 합쳐서 또 굴러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굴러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주 간단하게 나이가 만약에 한 살 더 먹으면 846원이 아니라 이거보다 좀 높은 돈을 떼겠죠. 그러면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가 조금 작아지겠죠. 나이가 올라가니까. 그죠? 그리고 반대로 또 85차월부터는 이 돈이 안 떨어지고 이 돈이 떼이니까 사업비로 떼이니까 적게 떼이니까 그때부터 특별계정 투입보험료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계약 체결 비용은 120차월까지만 뗍니다. 10년. 그럼 121차월부터는 더 많은 돈이 또 특별계정에 투입이 되겠죠. 하지만 VUL 같은 경우는 납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납입을 한다면 이 돈은 계속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계약 관계 비용의 사업비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처음에는 일반 계정에서 떼는 사업비가 엄청 크죠. 특별 계정 운용 보수는 얼마 안 되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이 돈이 이 돈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적립금이 많아지면 기준은 얘는 월 보험료 기준으로 떼고요, 얘는 특별 계정 적립금 기준으로 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변액보험 운영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요. 뭘 안 드렸나요? 자,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지하면
해지 공제금을 제하고 뭘 준다고요? 해약환급금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해지 공제금이 뭐냐? 또 해지 공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해지 공제금은 뭐냐면 조기 해지에 대한 페널티입니다. 페널티. 고객님, 이 보험을 가입하고 조기에 해지하면요 이런 페널티를 먹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조기가 언제냐? 이게 바로 84차월까지고요 84차월 이내에 해지하면 페널티를 먹겠다는 거죠. 어떻게요? 네가 갖고 있는, 고객님이 갖고 있는 계약자 적립금을 준다 안 준다? 다 안 준다. 일부를 제하고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해지공제금은요 이렇게 됩니다. 84분의 84-n 곱하기 월보험료 곱하기 신계약 사업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공식 처음 보시죠. 자, n은 차월수고요, p는 월보험료고, 신계약 사업비 지수, 신계약 사업비율은 뭐냐면 이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판매하기 전에 이제 뭐 어떤 이제 당국에 신고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신계약 사업비 이렇게 쓰겠다라고 이제 신고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이거 보신 적 있나요? 네,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이게 이런 공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가입설계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12차월 해지 공제금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2차월이라는 건 n이 10이라는 얘기고요. 월 보험료 100만원짜리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얼마다? 12차월 해지 공제금이 뭐 250만원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x로 놓고 풀면 답이 나오겠죠? 이 방정식에. 제가 18개 생명보험사 다 풀어봤거든요. 평균을 내봤더니 신계약 사업비 지수는요 300%가 나오더라고요. 이 당시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100만원짜리 변액 유니버설 보험을 팔면 우리는 신계약비로 300만원을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게, 자, 84분의 84-n 월 보험료 곱하기 신계약비 사업비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100만원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이 분수가 0이 되려면 뭐가 0이어야 되죠? 분자가 0이어야 되죠? 네. 분자가 0이 되려면 n이 몇이에요? 84라는 얘기죠. 그러면 84차월째 보험료가 납입이 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뭐냐면 84차월까지 납입한 이후에는 해지공제금 뗀다 안 뗀다? 안 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해지에 대한 페널티 조기가 언제다? 84차월 이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걸 우리가 뭐하러 알 필요가 있을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도 이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어떤 고객이 네이버에 물어본 거예요. 나 100만원씩 변액 유니버설 보험 가입했는데 나 83차월까지 넣어서 얘기를 들어본 거죠. 근데 내가 한 달만 더 내면 사업비를 안 떼서 내가 많이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번 달에 해지하면은 내가 페널티를 많이 먹는다 그러더라. 나 이번 달에 해지하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한 달 더 내고 해지하는 게 유리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해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달에 해지하면 83차월이니까 해지 페널티가 있습니다. yes예요. 예, 해지 공제금이 yes. 다음 달엔 없습니다. no, 0원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하나 있을까요? 다음 달에까지 유지를 하면 해지 공제금이 0원이지만 다음 달에 라는 뜻은 무슨 얘기예요? 월 보험료 100만원을 한 번 더 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비교해야 되냐? 그러면 83차월 때 해지했을 때 해지 공제금과 84차월 때 해지했을 때 해지 공제금 0원이니까 이게 얼마랑 내가 100만원을 넣을 때 얼마의 사업비를 더 떼느냐, 이 사업비랑 이 해지 공제금의 크기를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볼까요? 84분의 84-n 이게 83이죠. 그리고 월보험료 100이죠. 그리고 300%죠. 그럼 이거 대략 이게 84분의 1 나오거든요. 그럼 300만원을 84로 나누면 대략 3만 몇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죠? 해지 공제금이. 다시 말씀드리면 83차월 때 해지하면은 계약자 적립금에서 한 3만 7천 원 떼고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란 돈을 더 내면, 한 달을 더 내면 해지공제금 이걸 안 뗀다는 얘기예요. 근데 100만 원 더 내면 사업비 아까 얼마 더 뗐어요? 최소 13만 얼마 더 뗐잖아요. 기본 일반 계정의 사업비만 해도 13만 6천 원 정도 됐고, 특별 계정 사업비까지 떼면은요 훨씬 더 큽니다. 정말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더 내는 거는 소비자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무조건 불리한 겁니다. 어디서나. 이게 26차월과 27차월을 물어보건 14차월과 15차월을 물어보건 이 차액의 해지공제금보다 무조건 한 달 더 내는 사업비가 크다란 얘기예요. 변액보험. 그러니까 무조건 한 달이라도 먼저 해지하는 게 상품의 구조상 산술적인 평가를 하자라면 무조건 유리한 겁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 있냐고요? 그래, 이 상품의 구조를 보니까 무조건 한 달이라도 먼저 떼는 게 유리한 건 알겠어. 그런데 자, 83초를 넣었으면요 8,300만 원 들어갔고 여보음료가요. 신계약비 떼고 뭐 이런 거 다 떼도 특별계정의 적립금이 7천 이상은 있다란 얘기예요. 뭐 수익이 뭐 낮고 안 낮고를 빼고요. 그러면 다음 달, 이번 달과 다음 달 해지한다 그랬죠? 근데 이 고객의 특별계정 적립금이 다음 달에 얼마가 될지가 중요합니다. 왜? 기준가가 1%만 올라도요 70만 원이 더 올라오거든요. 적립금이요. 어떤 뜻인지 아시죠? 2% 올라오면 140만 원의 적립금이 불어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면 70만 원이 더 빠지고 2% 빠지면 마이너스 140만 원이 빠지는 거예요. 산술적인 평가로는 분명히 한 달이라도 먼저 해지하는 게 유리한데 고객이 갖고 있는 펀드는 어떻다? 네, 이 펀드를 파악해 봤더니 지금 국내 주식형에 넣었는데 국내 주식이 막 좋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고객한테 무조건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얘기한다? 저라면 뭐 고객님 지금 주식이 국내 주식형이 저 호재를 잇고 있어서 계속 펀드 적립금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놔두신 거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갖고 있는 펀드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 최근에 이 시장, 이 고객이 가입하고 있는 변액보험의 펀드 수익이 좋지 않고 계속 기준가가 떨어지고 있다면 반대 얘기를 드리겠죠. 물론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0%입니다. 확률은 오늘 산 주식이 내일 오를 거고 떨어질 확률은 각각 50%입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해지하는 게 유리한데 문제는 이것들을 고객한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요. 고객한테 선택할 수 있게 명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관리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불확실성이 분명히 여기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고객한테 이러한 설명을 드림으로써 고객의 선택을 도와드릴 수 있는 관리자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컨설턴트로서 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뭐 조금 숫자가 많이 나오고 복잡하셨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갖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엑셀로 쫙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 계정의 운용 보수랑 일반 계정의 운용 보수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 구조를 알아야지 정말로 변액보험을 이해하고 세일즈하고 관리하고 또 고객의 어떤 고충들을 해결해 주는데 이게 무조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어렵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도 변액보험의 어떤 세일즈,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꼭 세일즈가 아니더라도 변액보험을 갖고 계신 고객분들의 고충을 해결하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좀 어렵지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네, 머리에 쥐나신다고요? 또 어떤 분 너무 재밌다라는 분들도 저는 많이 만나봤거든요. 물론 저희가 변액보험 강의를 할 때 뭐 길게는 27시간 하고요. 뭐 짧게는 6시간, 8시간 하는데 그걸로 다 이해를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근데 변액보험이 이런 것이다라는 어떤 좀 정보를 드림으로써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어떤 도화선이 또 되고요. 반대로 정말로 제 강의를 듣고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전 앞으로 변액보험 팔면 안 되겠습니다. 안 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감히 내가 팔 상품이 아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가 그분을 나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앞으로 보장성 보험을 판매하는 더 치중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제 강의는 뭐 그렇게 인기가 없는 강의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이제 강의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네. 오늘 도움이 좀 되셨나요? 좀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 보험 덕후 보타쿠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